다혜는 한준호의 전화를 끊고 나서 서러운 마음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호에게서 멀리 떨어져 도망쳐 나와서 양심도 없이 수철에게 온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다시 돌아온 다혜를 꼭 안아주며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울던 이 남자랑 다시 행복할 일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슬이의 방해로 다혜의 위치가 한준호에게 발각되면서 당장 USB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수철의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거라며 협박하는 한준호 때문에 놀이공원에서 마지막으로 건우랑 수철과 함께 셋이 오랜만에 가족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마치고 수철이 한눈판 사이에 몰래 나올 계획이었는데 다혜가 또다시 도망치려는 걸 눈치챘는지 수철이 애절하게 건우와 다혜를 찾는 안내방송을 하면서 그만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던 다혜는 수철에게 발견되었고 수철은 2번 다시 다혜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하며 다혜를 꽉 끌어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시골길 밤. 그만 잠들어버린 건우를 업으며 다혜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했던 수철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어디 안 갈 거지? 내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지? 불안한 눈동자와 목소리로 물어보는 수철에게 차마 그럴 거라는 확답을 주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을 그때 울리는 다혜의 휴대전화에 걸음을 멈춰서고 발신인을 확인하던 다혜의 표정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액정을 뚫어져라 쳐다보자 보다 못한 수철은 핸드폰을 빼앗아 전화를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 네가 홍수철? 지금 천다혜랑 같이 있나 보네?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은 없지만 그년이 내가 중요한 물건을 들고 튀어버려서 말야. 나는 그것만 되찾으면 되거든. 수화기 너머로 건들건들대며 말하는 한준호의 목소리에 마음속으로 참을인 3번을 그리며 심호흡을 하던 수철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다시 돌려받을 일 없을 거야. 꼬우면 찾아오던지. 그렇게 말한 수철은 바로 옆 흐르던 강물가에 휴대폰을 집어던졌고 동시에 사망한 휴대폰은 꼬르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다혜는 놀란 얼굴로 수철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건우를 업은 수철은 다시 발걸음을 떼며 다혜를 지나쳤습니다. 빨리 와, 밤길 위험해. 멍하니 수철의 뒷모습을 보던 다혜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분명 떠나기 전만 해도 쫄보에다가 겁 많은 왕자님이었다면 지금은 왠지 모르게 다른 아우라가 풍기면서 든든해진 느낌이랄까. 수철이 다혜를 부르는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다혜는 얼른 수철의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 내가 건우랑 너 지켜줄 거니까. 앞만 보며 얘기하는 수철은 언제부턴가 잡아온 다혜의 손을 앞으로 놓치지 않을 거라는 듯 꽉 잡으며 말을 이어했고 다혜는 그런 그에게 감동받았는지 울음을 참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 조심히 건우를 눕히고 그 옆에 자신이 이불을 피는 사이에 잠들었는지 엎드려 자는 다혜를 번쩍 들어다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눈빛으로 다혜와 건우를 번갈아 보며 은은히 미소를 짓던 수철은 오늘 같은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게끔 자신이 더 강해져서 다혜가 협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아침 햇살에 눈이 부셔 일어난 다혜는 자신의 옆자리에 아무도 없자 자리에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들어오는 수철과 마주친 다혜는 깜짝 놀란 얼굴로 수철에게 물어봅니다. 밤샌 거야? 밤새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운동 좀 한다고 체육관에 있었어. 운동? 밤새 운동을 했다고? 그래, 다혜 너랑 건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체육관에 나서는 길에도 가볍게 조깅하며 집으로 돌아온 수철은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다혜에게 말했고 다혜는 알게 모르게 그가 무심코 던진 말에 심장이 쿵쿵쿵 뛰며 볼이 발그레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아침 차리는 거 도와드려야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 발그레진 볼을 숨기기 급급하며 급격하게 더워진 탓을 하며 손부채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다혜의 모습을 이상하게 보던 선아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면서 핀잔을 주며 물을 마셨고 발그레진 다혜의 얼굴을 신기하듯 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수철이랑 서울 안 올라올 거니? 순간 손 부채질하던 다혜의 손이 거짓말처럼 멈춰졌고 다혜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선아를 바라보았지만 선아는 그런 다혜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그렇게 네가 좋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니. 그러니까 우리 수철이 옆에 있으라고. 이 말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볼을 꼬집다가 이내 눈물이 차올라 닦을 틈도 없이 주르륵 흘러버린 다혜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선아를 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같이 서울로 올라가도 되나요?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니? 새침하게 다 마신 물컵을 싱크대 위에 올려둔 선아는 다혜를 지나치려다 다시 걸음을 멈추고선 아직까지 울고 있는 다혜의 어깨를 살포시 잡았습니다.
너도 아예 마음이 없었으면 떠날 때 그 아이한테 편지 한 통 안 쓰고 그냥 갔겠지. 주저앉아 엉엉 울던 다혜는 지난 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던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준 퀸즈가 식구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했지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죄책감이 쌓아져가 하루하루 마음이 불편해졌고 말도 없이 떠나다가 다시 돌아온 자신을 심하게 내칠 줄 알았지만 수철을 포함하여 선아까지 자신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안아준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운 나머지 반성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다혜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온 수철은 주저앉아 울고 있는 다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는데요. 하지만 눈에서 눈물은 흐르고 있지만 입은 웃고 있는 다혜가 끝내 수철을 꼭 끌어안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녀의 등을 토닥토닥 다독여줍니다. 그렇게 용두리에서 세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낼 것만 같았지만 뜻밖의 반기지 않는 인물 한준호가 나타나면서 평화는 와장창 깨집니다.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주머니에 손을 꼽은 채로 마당에 당당히 들어온 준호는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가 온갖 서랍이나 옷장을 다 뒤지는데요. 그러다 자신이 찾는 물건이 나오지 않자 심하게 욕설을 하며 주위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숩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놀라 옆방에 낮잠을 자고 있던 건우가 우왕 울음을 터뜨리며 우는 소리에 준호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악하게 웃더니 건우에게 다가가는데요. 너 요 자식 잘 만났다. 한 번도 자기 자식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던 준호는 아이를 안을 줄 모르기에 건우를 들쳐매고는 마당에 나갑니다. 너 이 새끼 뭐야? 그때 장을 보고 오던 다혜는 힘들게 준호의 어깨에 울고 있는 건우를 보며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손에 놓은 채 달려가는데요. 건우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USB 당장 가져와라. 그 말에 멈칫선 다혜는 입술을 꾹 깨물며 당장 죽일 듯한 눈으로 준호를 노려보며 어떻게 저딴 새끼가 아빠라고 할 수 있는지 당장 건우 일이네. 네 새끼라고. 내 새끼든 아니든 필요 없고 빨리 USB나 내놔 이년아. 운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오던 수철은 시끄러운 소리에 얼른 마당으로 뛰어들어갔고 드디어 건우의 친아빠 한준호를 실물로 영접하는데요. 하지만 준호의 어깨에 들쳐진 채로 엉엉 울고 있는 건우의 울음소리에 감히 잡고 있던 정신줄이 끊어진 수철은 조심조심 한준호에게 다가가 나머지 다른 한 팔을 꺾었고 그 덕에 한준호는 허리가 숙여진 채로 아아 신음소리를 내며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허리가 숙여진 틈을 타 건우를 안아올린 수철은 얼른 다혜에게 건우를 넘겼고 꺾고 있던 준호의 팔도 풀었습니다. 이 새끼가 근데 그때 수철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준호의 낌새를 알아챈 수철은 얼른 빠른 동작으로 주먹을 피했고 당장 건우를 안고 있는 다혜에게 집으로 들어가라 말합니다. 거머리 같은 게 어디 보자 하니까 이런 사람이 건우의 친아빠라는 게 믿고 싶지 않은 수철은 주먹을 다시 휘두르려는 주먹을 막아내고는 이번엔 수철이 빠르게 주먹으로 준호를 한 대 칩니다. 힘없이 나가 떨어져 버린 준호는 으꺼리는 신음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구르며 수철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지금 도망치기에는 분하지만 다른 전략이 없기에 준호는 자리에 일어나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고는 비웃음을 지으며 수철에게 다가갑니다. 나는 천다혜가 훔친 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는 다시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가려는 준호의 앞을 막아선 수철은 준호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못 가. 수철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던 준호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 녀석이 비장한 눈을 하며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걸로밖에 안 보여. 이 상황이 웃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비켜라. 장난기 가득했던 준호의 눈빛도 어느새 진지한 눈으로 바뀌어서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수철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준호의 발목을 두 손으로 잡고는 매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수철은 중심을 잃으며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벽에 있던 못의 머리가 크게 찍혔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넘어졌고 미동도 않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던 그때 머리에 피가 흥건히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철은 비명을 질렀고 수철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란 다혜는 밖으로 나와보니 준호는 이미 숨을 거둔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수철은 뒷걸음질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이 모습에 당황하다가 이내 마음을 굳힌 듯 건우를 수철에게 주고는 수철의 핸드폰으로 일일이 신고를 합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도와주세요. 다혜의 신고에 깜짝 놀란 수철은 건우를 안아들고는 일어서 다혜에게 다가가 전화기를 뺏으려 들었지만 꿋꿋이 신고를 마치고서 전화를 끊고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당신 잘못 없어. 경찰들이 찾아와 준호의 시신을 수습하고
다혜는 그렇게 수철이 보는 눈앞에서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탔습니다. 수철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죽였다고 경찰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다혜가 탄 경찰차는 그대로 용두리에서 떠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